도연의 손이 뒤에서 미선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이 미선의 등에 밀착되었고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미선의 손이 멈췄고 젖은 스펀지가 싱크대에 툭 떨어졌습니다. 도연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당기며 미선의 옷자락 아래로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맨살은 그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며 살짝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미선의 목덜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어요. 미선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석 달 전 미선은 성북동 언덕위 단독주택 앞에서 3번이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세련된 양옥집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려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 전 이혼하고 3번째 가사도우미 일이었지만 첫날은 언제나 긴장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64세 강도연이라는 남성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서재가 있었고 2층에는 침실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연이 쓰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어요. 설명하는 내내 도연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미선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떨어져서 있는 것 같았어요. 자녀에 대해 물어보니 아들은 싱가포르에 있고 딸은 서울에서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들른다는 설명이었어요.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용주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방 물품은 다 갖춰져 있고 장은 일주일에 2번 보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쯤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저녁은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알아서 먹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선이 준비해드리겠다고 하자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미선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고 혹시 불편하면 말하라는 당부였어요. 미선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혹시 이전 가사도우미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어요. 미선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화를 낼까? 언제 본색을 드러낼까? 전 남편도 처음에는 착했었어요. 결혼 전까지는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을 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마저도 낮고 차분했어요. 그리고 그는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선이 커피잔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보며 미선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또 혼나겠지. 비싼 걸 깨뜨렸다고, 조심성이 없다고.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 남편은 이럴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송검을 했어요. 멍청한 년이라고. 이것도 못하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도연이 멈춰 섰습니다. 미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에서 괜찮은지, 다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미선은 죄송하다고 조심성이 없어서 변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며 자신이 치우겠으니 물러나 있으라고 했어요. 파편에 다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도연은 빗자루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파편을 치웠어요. 미선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치웠어요. 많이 놀랐냐는 물음과 함께 자신이 갑자기 다가가서
죄송하다는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조금 멀리서 말을 걸겠다는 불편하면 언제든 말하라는 배려도 덧붙었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을 나무라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도연은 식탁에 앉아 미선이 차린 밥을 먹었습니다. 미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쩍 그를 바라봤어요. 도연은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내는 전혀 넓은 집이지만 텅 빈 공간 외로워 보였어요.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그도 혼자였다는 것을 12년 동안이나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미선은 도연을 관찰했어요.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건가? 아니면 지금은 착한 척하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출근하기 전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하는 것도 퇴근해서 오늘 쓰고 많았다고 인사하는 것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자신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혼자 마시기는 쓸쓸하다는 이유였어요.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고용주와 가사도우미가 함께 커피를 마신다. 선을 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외로워 보여서 한 잔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도연이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요. 따뜻한 커피향이 거실에 퍼졌어요. 편하게 앉으라는 권유의 미선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연은 반대편 소파에 앉아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도연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여기가 직장이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실수로라도 불편하게 하면 바로 말하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웠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좁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심해야 해. 착각하지 마. 저 사람은 고용주일 뿐이야. 친절한 건 예일 뿐이고.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선을 두렵게 했습니다. 다시 믿었다가 배신당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도연의 집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도연이라는 사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혼자였어요. 아침에 혼자 출근하고 저녁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대신 서재에서 일을 했어요. 가끔 자녀들이 전화하면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숨기는데 익숙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미선이 식탁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넥타이를 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매번 삐뚤어졌습니다. 미선이 도와드릴까 물었고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도연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요. 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전 남편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갑자기 화를 내곤 했어요. 도연이 미선이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괜찮다고 했지만 도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요. 미선이 남자와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걸 이해한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혼자 해보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대충 매고 출근했어요. 그날 저녁 돌아온 도연의 넥타이는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넥타이 없이 셔츠만 입고 출근했어요. 이선은 그 작은 배려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미선은 2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천둥치던 날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도연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재택 근무 중이었던 거예요. 그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떨고 있는 미선을 보고 다급해졌습니다. 괜찮은지 어디 다쳤는지 물었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기만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떨어진 곳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이 여기 있다고,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아무도 미선을 해치지 않는다고요. 미선이 사과하자 사과하지 말라며 천천히 숨 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봐달라고 하나 둘 셋 천천히 같이 숨 쉬자고요. 도연이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이선은 그의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점차 진정이 됐습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졌어요. 도연이 물을 가져오겠다며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금방 오겠다고요? 도연이 내려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거리를 두고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라고, 서두르지 말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천둥 소리는 멀어졌어요. 미선의 떨림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이 좀 괜찮은지 물었고 미선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이선은 사과했지만 도연은 무슨 말이냐며 누구나 트라우마는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자신도 아내가 암 투병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요. 사모님이 천둥만 치면 발작처럼 떨었다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때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곁에 있어주라고 하더라는 얘기였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다고 그게 맞는 거였다는 걸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요. 미선이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힘들면 말하라고. 자신이 듣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어요. 도연이 편하게 자신을 도연 씨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자신은 가사도우미라고 하자 도연은 가사도우미 이전에 사람이라고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날 이후 미선은 도연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일주일 후 미선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추웠지만 참고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도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은지, 안색이 안 좋다고 했어요. 미선은 괜찮다며 조금 춥기만 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미선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미선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많이 난다며 오늘은 쉬라고 했어요. 미선이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자 도연은 자신이 시켜 먹으면 된다며 어서 방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주저하자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픈 사람은 쉬어야 한다고,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요. 미선은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지만 열이 오르고 몸이 떨렸어요. 혼자 아플 때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고 미선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끈한 죽 한 그릇과 약 그리고 물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끓였는데 맛은 보장 못한다고 인터넷 보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도연 씨가 직접 만들었냐고 묻자 그렇다며 먹을만은 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미선은 벌떡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도연이 움직이지 말라며 자신이 떠먹여 주겠다고 했어요. 미선이 안 된다고 하자 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요. 아플 때는 의지해도 된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연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다고 말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이 왜 오냐고, 맛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아니라고,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라고 대답했어요.
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천천히 먹으라고요. 죽을 다 먹고 약을 먹은 후 미선은 다시 누웠습니다. 도연이 이불을 덮어주며 푹 쉬라고 내일 아침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미선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도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어요.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푹 쉬고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꼭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것을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도연의 따뜻함에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선을 더욱 두렵게 했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배신당할까봐.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미선이 도연의 집에서 일한 지 썩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부연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미선은 집안일을 하며 느낀 소소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정원에 동백꽃이 피었다는 미선의 말에 도연이 벌써 겨울이라며 시간이 참 빠르다고 했어요. 미선이 온 지가 벌써 석 달이나 됐다는 감탄도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따뜻한 시선으로 미선을 바라봤어요. 미선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도연은 혼자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반복이었다고요? 외롭지 않았냐고 묻자 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많이요. 근데 익숙해지더라고. 외로움에도 익숙해질 수 있더라고요. 미선도 그렇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다고요. 그래도 외로움은 남는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어요. 그날 밤 미선은 도연의 집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집에 가기 어려워 도연이 제안한 것이었어요. 괜찮으면 게스트룸을 쓰라고 새 이불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감사하다고 하자 도연은 편하게 쉬하며 아침 식사는 자신이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미선은 게스트룸에 누웠습니다. 깨끗하고 포근한 침대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는 게 낯설어서인지 아니면 도연이 가까이 있어서요. 새벽 2시쯤 미선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미선이 인사했지만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미선은 맞았습니다. 얼굴에 베어 도망치려 했지만 머리카락을 잡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방문을 열고 울부짖었어요. 엄마는 왜 도망 안 가냐고, 이러다 죽는다고, 제발 아빠랑 헤어지라고요. 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을 다시 잘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도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미선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악몽의 잔상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 술 냄새, 주먹의 감촉,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심했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다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도연이 서재문을 열고 나와 있었어요. 미선이 죄송하다고 자신이 시끄럽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니라고, 자신도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도연이 미선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은지 물었어요. 미선은 괜찮다고, 그냥 물 마시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서재로 오라고 따뜻한 차라도 주겠다고 했어요.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캐모마일 차를 내렸습니다. 편하게 앉으라고 했어요.
미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차를 건네 반대편 소파에 앉았어요. 임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악몽을 꾸었냐는 물음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연의 눈빛이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전 남편 꿈이었다고요. 도연은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말하고 싶다고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결혼 전까지는 몰랐다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고요.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끔 술 마시고 화내는 정도였다고. 근데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자신은 맞았다고. 20년 동안요.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맞았다고요. 자신은 엄마인데 딸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저 맞고만 있었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도망 안 갔냐고요. 무서웠다고. 도망치면 더 심하게 맞을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딸 때문이었다고. 이혼하면 딸이 힘들어질까봐, 아빠 없이 자면 상처받을까봐요. 도연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엄마로서요. 근데 딸이 대학생이 됐을 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혼하라고. 자기 때문에 참지 말라고. 차라리 아빠 없는 게 낫다고요. 미선은 흑였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혼했다고. 딸이 용기를 준 거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무섭다고. 술 냄새만 맡아도 온몸이 떨린다고. 큰 소리만 들어도 움찔한다고요. 도연이 당연하다고. 그건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존한 거라고요. 20년을 버티고 딸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빠져나온 거라고요. 하지만 자신은 약하다고. 아직도 악몽을 꾸고 아직도 두려워한다고 미선이 말했어요. 도연이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 아느냐고요? 미선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요. 미선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정이 아닌 진짜 존경이요. 고맙다고.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작게 웃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요. 자신의 아내가 암투병할 때 밤마다 혼자 울었다고. 자신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고.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신은 그때 바보였다고. 아내가 아파도 회사 일이 더 중요했다고요.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나중에 병원 가겠다고요. 그렇게 미루다가요. 미선이 도연 씨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도연은 잘못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자신한테 말했다고요. 여보,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혼자는 너무 무섭다고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 순간에도 회사에 있었다고. 미팅 중이었다고요. 전화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늦었다고. 아내는 혼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래서 안다고.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요. 도연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이제는 혼자 울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이 있다고 곁에요. 그 말에 미선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위로받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렸어요. 서재는 따뜻했습니다. 미선이 도연을 불렀어요. 자신이 도연 씨한테 의지해도 되냐고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언제든지요. 부담되지 않냐고 묻자 도연은 전혀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이 필요하다는 게 기쁘다고 했어요. 미선은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저녁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꿈 이야기, 나이 들어온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마음이 도연을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요. 하지만 도연은 달랐어요. 그는 안전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발을 헛됐습니다.
비틀거리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받아줬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미선은 도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미선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10c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미선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하게요. 도연도 미선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살짝 벌렸다. 다시 닫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이 대답하려는 순간 미선은 재빨리 도연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죄송하다고 자신이 조심했어야 하는데요. 도연은 아니라고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러면 안 돼. 선을 넘으면 안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품에 안겼을 때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용주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선은 도연이 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눈빛, 미소 모든 게 좋았어요. 하지만 나는 가사도우미야. 이혼녀녀의 상처투성이 여자고 도연 씨는 무역회사 대표, 교양 있고 멋진 사람이야.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미선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도연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 미쳤나? 64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면 하루가 행복했어요. 그녀가 만든 밥을 먹으면 따뜻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외롭지 않았어요. 내가 고백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고영주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그녀는 떠날 거야.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대화는 줄어들었고 시선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괜찮다고 거의 다 됐다고 했어요. 그래도요 하며 도연이 뒤에서 미선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이 미선의 등에 밀착되었고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닿았어요. 미선의 손이 멈췄고 젖은 스펀지가 싱크대에 툭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요즘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미선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냐는 물음이었어요. 조연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당기며 미선의 옷자락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맨살은 그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며 살짝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미선이 아니라고 도연 씨 잘못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의 숨이 거칠었어요. 도연은 미선의 목덜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럼 왜냐고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이 좋아서 피하는 겁니다라고요. 도연이 말해달라고 자신이 부담스러웠다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요. 미선이 도연을 막으며 그만하라고 했어요. 우리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도연이 무슨 선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가사도우미라고. 도연 씨는 고용주라고요? 도연이 그게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중요하다고. 자신은 이혼녀의 트라우마 가득한 여자라고 도연 씨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미선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자신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지만요. 도연이 미선 씨가 좋다고 한 사람으로서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도연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4세에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고. 아내가 떠나고 12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미선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요? 미선이 도연을 막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제발이요. 도연이 왜 말하지 말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미선은 자신이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맑고 살았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주먹이 날아왔다고요. 그래서 두렵다고 사랑이라는 말이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요.
도연이 미선의 눈물을 닦아주려다가 멈췄습니다.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은 절대 미선을 해치지 않는다고 평생 걸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도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자신은 그 사람과 다르다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믿냐고 미선이 물었어요. 도연은 시간을 주겠다고, 자신이 증명하겠다고. 천천히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요? 미선이 주방을 빠져나갔어요. 2층 게스트룸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미선의 두려움을 상처를요. 너무 빨랐나? 너무 급했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은 시작됐지만 두려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 일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평소처럼 7시에 내려왔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미선도 인사를 받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도연은 조용히 앉아서 먹었습니다. 도연이 어제 일로 부담을 드렸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그건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고 출근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요. 저녁에 차를 마시는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미선은 일찍 퇴근했고 도연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연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미선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도연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도연이 일주일 동안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행동과 고백이 부담이었다는 걸 안다고? 죄송하다고요. 미선이 도연 씨 잘못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자신은 미선 씨를 사랑한다고요. 64세 나이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사랑이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대된다고 미선 씨를 볼 수 있으니까요. 퇴근길이 즐겁다고 미선 씨가 있는 집으로 가니까요. 저녁 식사가 행복하다고 미선 씨가 만든 밥이니까요. 미선이 그만하라고. 제발이요. 도연은 안 그럴 수 없다고. 이게 자신의 진심이라고 했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모른다고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요.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은 20년 동안 맑고 살았다고, 매일 밤 술 냄새 맡으며 떨었다고요. 아직도 악몽을 꾼다고, 아직도 큰 소리에 움찔한다고, 아직도 남자가 무섭다고요. 도연 씨는 좋은 분이라고 착하고 따뜻하다고요. 하지만 자신은 망가진 사람이라고 도연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도연이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망가진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라고요. 20년을 견디고 용기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요. 자신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미선 씨를 원한다고. 상처도 두려움도 전부 포함해서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자신은 가사도우미라고. 이혼녀의 학력도 없고 돈도 없다고요. 도연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도연 씨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미선이 말했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선택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은 상관 있다고. 미선이 일어섰어요. 자신은 다시 사랑할 준비가 안 됐다고. 미안하다고요. 미선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사표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요. 도연이 놀라며 안 된다고 말했어요. 미선이 이게 맞다고. 자신이 떠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감사했다고.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행복하라고요. 미선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도연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도연이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이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다리고 있겠다고.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도연은 정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다른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도연 생각만 났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미선이 없는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연의 딸 예슬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고 도연이 물었어요. 예슬은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슬은 30대 중반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가사도우의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예슬이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분 그만뒀다고요? 예슬은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솔직히 말하라고. 무슨 일 있었냐고요? 도연은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어요. 자신이 그분한테 고백했다고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요? 예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가사도우미한테요? 도연이 미선 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예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사도우미라고 그 사람 아빠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고요? 도연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예슬이 아빠도 상처받은 거라고, 엄마 돌아가시고 외로워서 착각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착각 아니라고 했어요. 예슬이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돌아가신 지 겨우 12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리고 체면이 있다고 아빠는 강도연 대표라고 업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요. 도연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64세라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예슬이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미선 씨는 20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다고. 그래도 딸을 지키기 위해 버텼고 용기에서 빠져나왔다고 지금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술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한편 미선은 원룸에서 딸 지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두셨다고요? 왜요? 지은이 물었어요. 미선이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실수했다고 마음을 줬다고 지은이 혹시 그 집 사장님한테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대답 대신 울었어요. 지은이 엄마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미안하다고 자신이 바보 같다고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라고. 엄마도 사랑할 자격 있다고요? 미선이 없다고? 자기 같은 사람은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20년 고생하셨냐고. 이제 엄마도 행복할 차례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엄마 딸이라고. 엄마가 얼마나 행복에 목말라 있는지 안다고요. 아빠 때문에 힘들었을 때 맨날 울면서 생각했다고. 엄마는 왜 웃지 않을까? 왜 항상 슬퍼 보일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 엄마 목소리가 달랐다고 밝았다고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요?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분 때문이라고 엄마를 다시 살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놓치지 말라고 지은이 말했어요. 하지만 두렵다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두렵다고 엄마는 배신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아빠랑 다르다고. 엄마도 알냐고요. 지은이 자신이 내일 서울 올라갈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미선은 딸 지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미선이 먹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지은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하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냐고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고요? 그럼 왜 도망치냐고 지은이 물었어요. 두려워서라고요? 지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분이 판단할 일이라고. 엄마가 짐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엄마는 항상 그러셨다고.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밀었다고요. 이제는 엄마 생각하라고.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다고요. 지은이 그분을 한번 만나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확인하고 싶다고요?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알겠다고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미선은 용기를 내서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미선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잘 지냈냐고요? 미선이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도연이 당연하다고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집으로 가겠다고 미선이 말했어요. 알겠다고 내일 보자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미선은 도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철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옆에는 딸 지은이 함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도연이 나왔어요. 문을 열고 미선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선이 자신의 딸 지은이라고 소개했어요. 도연이 강도연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도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냐고요?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냐고요? 도연이 놀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왜냐고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혼녀라고 트라우마도 많고 가사도 의미로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다고요. 도연이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12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아내가 떠나고 죽은 것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어머니를 만나고 달라졌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다고 64세에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고요. 엄마의 어떤 점이 좋으냐고 지은이 물었어요. 모든 게 좋다고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강인남이 좋다고 20년을 버티고 용기에서 빠져나온 것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솔직히 말하겠다고 자신은 처음에 반대했다고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다고요. 근데 오늘 사장님 보니까 진심인 것 같다고요. 그럼 약속해달라고. 엄마 절대 울리지 말라고요. 약속한다고 평생 걸고요. 지은이 미선을 바라봤어요. 엄마 자신은 찬성한다고 사장님이랑 행복하라고요? 미선이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은 이만 가겠다고요? 지은이 나가고 거실에는 미선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미선에게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자신은 두렵다고요? 도연이 안다고 했어요. 도연이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자신이 증명하겠다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이요. 자신은 진심이라고 64세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라고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요. 자신도 도연 씨가 좋다고 사랑한다고요. 그럼 하지만 무섭다고요. 같이 무서워하자고. 같이 두근거리고 같이 떨자고. 혼자가 아니라고 도연이 말했어요. 미선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해요. 자신도 용기 낼게요. 도연이 미선을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무서워도 괜찮다고, 자신이 있다고 도연이 말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3개월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채플에서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시기였어요. 57세와 64세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느 신혼부부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인생의 황혼에 만났다고 젊은 사랑보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라고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도연이 미선을 바라보며 서약했어요. 자신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다고요. 미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자신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줘서 감사하다고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곁이 됐어요. 57세와 64세에 만난 사랑. 늦었지만 진실했고 조심스러웠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여보,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노을 지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울컥하셨나요? 나이 들어온 사랑이라서 더 조심스럽고 상처 위에 피어난 감정이라서 더 두려운데
그래도 결국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두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당신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늦은 사랑에 대한 당신의 경험, 혹은 언젠가 만나고 싶은 나이든 사랑의 모습도 좋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한 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야기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성숙한 부부 생활과 함께 당신의 남은 사랑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용기 있게 써내려가 보겠습니다.